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슈를 다루는 영상들을 자주 찍어 왔었는데요. 이러한 영상들의 카테고리의 이름을 제가 좀 정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카테고리를 제가 상한가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좀 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핵심이 되는 트렌드와 종목들을 좀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현재 구독자가 3.75만 명을 달성했고요. 4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로봇 AI 자율주행 극비 제도권 자료집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열람 가능하시니까 오늘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어떻게 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 8월이 오기 전에 이 기업만 무식하게 보세요. 큰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을 한번 다뤄드렸고, 업황이 지금 쭉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라는 거대한 트렌드를 만나게 되면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주가들이 대폭등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 이제 9월에서 ARM이라는 글로벌 대여, 반도체 대여가 이제 상장한다. 그에 관련된 우리는 종목들도 숙지를 해놔야 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우리가 그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좀 의미 있는 기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재용이 머스크 만나 단판, 테슬라 칩 삼성이 만든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간략한 내용을 다루고 제가 좀 더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자, 테슬라 차세대 자율칩 삼성 파운드리가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재용이 머스크를 만나 직접 요청했다고 하고요. 이로써 삼성은 자율주행 칩 빅3, 테슬라, 모비라이, 암바렐라 모두 수주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재용이 머스크를 직접 만나서 요청했다고 할 만큼 삼성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삼성이 왜 의지를 가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어요. K반도체 왜 그동안 차량용 안 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안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낮은 수익성이 있습니다. 모바일 AP, 즉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10에서 20% 수익이 나타나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10% 미만의 이윤이 발생하고 모바일 AP는 $100 웃돌지만 차량용은 $10 미만의 저가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시장은 가장 큰 시장이 모바일이고요. 모바일이 한 38%, 그 다음에 한 서버가 한 37%, 그 다음 나머지 PC 시장,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바일과 서버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도체는 아이폰의 흥행이라든지 삼성폰의 흥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차량용 반도체는 가격도 낮은데 이윤도 낮다 해서 낮은 수익성이라서 그간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림빵이 있고 그 다음에 단팥빵이 있다고 쳐봅시다. 크림빵은 단가가 10,000원이고요. 단팥빵은 한 1,000원이라고 쳐봅시다. 여기서 크림빵을 만드는데 이제 판관비가 한 8,000~9,000원이 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한 판관비가 한 900원 이상 든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이 크림빵을 팔았을 때 단팥빵을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이 남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진입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안정성은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조와 품질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반도체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기업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나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약간 기피했던 현상이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수익성도 낮으니까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돈도 안 되는데 리스크도 크다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소규모 시장입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이 10% 수준이고 대량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라 소량 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적게 만들고 많이 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는 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로 첫 번째가 수요 증가입니다. 자, 전기차 자율주행 시스템 확대에 따라서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포테인먼트는 무엇이냐면은 인포메이션을 뜻하는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뜻하는 오락이 합쳐진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차를 탔을 때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비게이션에 설정하고 그냥 운전을 하면 끝이었던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이 고도화가 되면은 우리가 차에서 이제 오락거리들이 좀 더 중요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논리로 최근에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런 수요가 확대되면은 성능이 지금보다 더 좋은 차량용 반도체, 용량이 더 큰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현재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보시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 정도 본다고 보여지고요. 한 5년 내에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성장세가 이제 삼성이 좀 눈독을 들이는 이유인데, 자동차용 UFS 제품의 경우 2022년 기준 한 대당 47GB가 투입이 됐다면 2027년에는 157GB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UFS라는 것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주로 내장돼 쓰이는 낸드 플래시 규격인데요. 이 낸드 플래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SD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낸드 플래시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SSD 카드나 이 낸드 플래시는 장기 기억을 담당합니다. 이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끄거나 휴대폰을 끈다 하더라도 기억이 남아있는 것과 똑같은데요. 다시 컴퓨터를 켰을 때 우리가 그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다면 다시 우리가 파일을 클릭해서 열 수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낸드 플래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용 UFS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차량에 쓰이는 낸드 플래시 반도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차량 한 대당 메모리가 47GB에서 157GB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능이 되고 고용량이 되면은 당연히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교체 주기도 빨라질 거란 말입니다. 과거엔 7, 8년에서 3, 4년 이내로 줄어들게 되면은 반도체를 파는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높아지겠죠. 반도체를 파는 반복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판을 좀 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이 머스크 만나 단판, 테슬라 칩 삼성이 만든다라는 기사였고요. 테슬라는 이 차세대 자율주행 칩 HW5.0 양산을 삼성전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HW5.0이 테슬라가 쓰는 차세대 자율주행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칩입니다. 약 1년 전 HW5.0 개발을 시작할 때는 대만 TSMC를 파운드리 협력사로 낙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수율이 삼성보다 TSMC가 낫다라고 판단한 건데, 여기서 수율이라는 것은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없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은 TSMC보다 불량이 좀 더 많더라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삼성이 거기에서 이를 갈았어요. TSMC가 테슬라에게 이 HW5.0을 납품하려면 그래도 반도체를 만들기까지 한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삼성이 이제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TSMC 4나노 수율이 80%에 근접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노를 이제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나노는 이제 반도체에서 쉽게 말해서 전기가 통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노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노가 낮을수록 수율은 더 낮을 수밖에 없는데 TSMC는 4나노 수율이 80%입니다. 그에 근접하게 삼성이 75%, 5나노는 8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 테슬라에게 우리도 이제 TSMC와 수율이 거의 비슷하다, 우리와도 함께 하자 해서 이재용이 직접 찾아갔죠. 그래서 이 회장이 제안을 했는데요. 테슬라 맞춤형 기술과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해서 실리를 중시하는 머스크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TSMC와 삼성이 물량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냥 TSMC 안 하고 바로 삼성으로 가기에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함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테슬라 HW5.0 수주가 사실상 확정이 되었고, 삼성은 테슬라, 모비라이, 암바렐라 등 자율주행 칩 빅3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해 기준 39%인 모바일 기기용 칩,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P였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돼 있고, 이 수주 비중을 2028년 28%까지 낮추고 대신 자동차용 칩, 고성능 컴퓨터용 칩 등의 비중을 끌어높인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삼성은 모바일 시장보다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자동차 칩, 그 다음에 고성능 컴퓨터의 칩,
AI 시장과 자율주행 시장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삼성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에 맞춰서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자율주행 칩으로서 많이 쓰이는 이 차량용 반도체 칩에 대해서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이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로는 첫 번째로 코아시아가 있습니다. 코아시아는 디자인 솔루션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A의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설계를 하는 것과 이 삼성 만드는 곳 사이에서 서로 이제 주문을 할 때 이 설계업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제조 방식을 뭐 디테일하게 잘 모르니 이 디자인 솔루션 업체가 삼성에게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A 업체에게서 이런 설계가 들어왔는데 삼성은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반도체 시장이 확대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 솔루션 업체들이 설계업체들에게 삼성 거 써라 영업을 뛰기도 하고 때론 설계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아시아는 20년 4월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공식 선정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솔루션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같은 해 6월 ARM의 ADP로서도 공식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아시아가 협력해서 제공한 반도체 피지컬 디자인 서비스는 암바렐라의 최신 차량용 AI 시스템 온칩으로서 삼성 파운드리 5나노미터 공정에서 양산이 된다고 합니다. 암바렐라의 이 자율주행 칩이 삼성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코아시아가 디자인 솔루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서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코아시아 한번 볼게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막 미친 듯이 이렇게 고점을 막 뛰어넘었다기보다는 약간 여기 이렇게 박스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죠. 사실 디자인 하우스를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막 수익성이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이라는 곳이 있죠. 삼성 제조사가 있죠. 다른 제조사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기업 유출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적인 제조사를 두고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애초에 구조 자체가 좀 수익성이 반도체 내에서 다른 관련주들보다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코아시아라는 종목은 이렇게 자율주행에서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증거금 100%로서 재무 추이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재무제표도 이렇게 좀 안 좋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른 종목도 볼게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자인 하우스 중 국내 최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첨단 공정에서 시놉시스 IP 프로그램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인데요. AD 테크놀로지도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코아시아보다는 좀 양호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재무 추이를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나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보율도 튼튼하고 부채 비율은 좀 적은 그런 상황이고 이번 22년 이제 4분기 그다음 1분기에선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14나노 공정에서 제조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통합 칩셋 돌핀 서비스가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 제네시스에 들어왔는데 이 칩셋,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업체가 텔레칩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이렇게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팹리스 기업인 텔레칩스가 설계를 하고 삼성전자가 제조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칩이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 제네시스에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텔레칩스 한번 차트를 볼게요. 텔레칩스 차트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저항대를 돌파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재용이 머스크 만나談판에서 테슬라 칩을 설계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가 돼서 텔레칩스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적인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종목들 중에서는 이 종목이 현대차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삼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적을 볼까요? 실제 그래도 꾸준하게 적자를 봤다가 늘어나려고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부채도 좀 적고 유보율도 튼튼하고 이익도 계속 개선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은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수혜를 따라서. 그래도 현대차가 미국에서도 지금 판매가 좀 잘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입지가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될수록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텔레칩스가 좀 수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차량용 지능형
카메라 영상 처리 및 인식용 시스템 반도체 전문 개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그 차량용 센서도 만들면서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텔레치스 넥스트 칩 등은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한 반도체를 현대차에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 종목도 텔레칩스와 같은 맥락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넥스트 칩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러한 상장 시가 또는 고가를 아직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불면 이것도 한 차례 좀 돌파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기가 이제 뭐 바로 다음 달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체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재무제표는 영 거지 같네요. 적자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안정적이면서 기업이 실적도 내고 좀 실체가 있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국내 기업에서는 텔레칩스가 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만약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서 오르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흑자 전환이 나오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또 기업 중에서 제일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건 뭐겠습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변한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넥스트 칩은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들어간 거는 중장기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그리고 이 이재용이 만난 이 머스크의 이 테슬라 칩은 이미 설계가 다 돼 있는 거죠. 설계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 텔레칩스나 넥스 칩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단순히 분위기적인 시장이 커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오를 때 가장 퍼포먼스를 크게 오르려고 한다면은 이번에 한미반도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CPU 들어가는 HBM을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고, 이 HBM에 필요한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납품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 엮인 이 수혜성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죠.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과 엮인 무언가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국내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서는 뭐 코아시아가 뭐 암바렐라와 엮이긴 했지만 이게 디자인 하우스 업체라서 퍼포먼스가 큰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제일 이제 기업도 근거가 있으면서 실적도 내는 회사는 텔레칩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재용이 머스크 만나서 단판 친다, 그래서 테슬라 칩 삼성이 만든대, 그래서 그냥 무지성 매매를 하면은 이상한 종목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적인 실체성이 있는가,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가, 그걸 분석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텔레칩스 차트 한번 다시 보면은, 이 텔레칩스는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번 주에 만약에 이제 주봉상에서 돌파가 마감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이제 신고가 주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단에 이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열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일 일봉 모습은 이렇게 도지형 음봉이 낮긴 하겠지만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매우 강하게 실린 상태로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봉 좀 눌릴 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유망한 섹터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집을 제가 드린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가 추월 자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기입할 필요도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여기서 공지사항 들어가시면은 로봇 AI 자율주행 극비 제도권 자료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수익도전 게시판에선 추천주도 나가고 있고요. 제가 다뤄드렸던 가온칩스도 이제 급등 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온칩스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 추가 상승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수익 보시고 싶으면은 이렇게 추천주도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들을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전에 1분만 확인하시면은 그날 급등이 가능한 테마의 50%는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일 날짜에서는 AI 테마가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서 AI 테마도 제가 미리 장전에 싹 다 정리해드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JLK도 21%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우리가 매매할 때 중요합니다. 2,000개가 넘는 주식시장의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전에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 중에 상한가가 갈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러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식 일정을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또는 2달 이내에 급등이 가능한 일정들을 제가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한 것들을 나눠드리는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공부도 크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로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선 텔레칩스가 그나마 제일 나았지만 그게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현재는 없었다. 다만 현대차와 연관성이 매우 강했고 텔레칩스란 종목은 오히려 현대차의 행보의 추적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칩스란 종목이 이 자율주행차 좀 더 나왔을 때 잘 팔린다. 그러면 텔레칩스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